우편함을 열어봅니다. 낯익은 봉투 하나가 와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를 그냥 납부만 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우리 가게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납부 시기, 계산 방식, 그리고 카드 혜택까지 조금만 알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세는 정확히 언제, 어떻게 계산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내야 가장 유리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헷갈리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과세 기준일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날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세금은 누가 낼까요? 정답은 매도자입니다. 하루 차이로 세금 부담 주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나 매매를 계획 중이라면 잔금일과 등기일을 미리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직장인 김 씨는 지난 5월 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잔금일을 6월 3일로 잡았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 결국 자신이 올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납부 시기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됩니다. 1기분은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나머지 2기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로 적은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주택 외에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도 7월에 함께 부과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로 시기가 다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기본 공식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 비율이 세금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특례 비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됩니다. 반면 다주택자나 법인은 60%라는 단일 비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소유 형태에 따라 세금 차이가 꽤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하면 재산세 본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최종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20%에 해당합니다. 다행인 부분도 있습니다. 1주택자를 위한 특례 비율과 세부담 상한 제도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세부담 상한 제도는 전년 대비 세금이 갑자기 크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105%에서 130%까지 상한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산세는 날짜와 소유 형태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작 많은 분들이 이 세금을 낼 때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결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세는 계좌이체로만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 부분입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에 속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납세자가 부담하는 별도 수수료는 0원입니다. 국세를 카드로 낼 때 수수료가 붙는 것과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그냥 계좌이체만 이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청구 할인 같은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목돈이 한 번에 나가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다만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금액은 일반 상업 결제와 달라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결제하기 전에는 반드시 카드사 고객센터나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최신 혜택 조건을 직접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60대 은퇴자 이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씨는 매년 재산세를 계좌이체로만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연히 무이자 할부 혜택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한 해 동안 체감하는 자금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는 만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산세 납부 방식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납부 기한 관리입니다.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후에는 지연 기간에 비례해 중과상금까지 추가로 쌓이게 됩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은 특별한 혜택을 찾는 것보다 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이체를 미리 연동해 두면 일부 지자체에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가 실질적인 절세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산세는 납부 방법과 시기 관리에 따라 체감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우리 삶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재산세는 매년 반복되는 익숙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기준일 하나로 세금 부담 주체가 달라지고 소유 형태 하나로 세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결제 방법 하나로 체감하는 부담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납세자를 위한 여러 장치가 곳곳에 숨어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장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1주택자를 위한 특례나 세부담 상한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공시가격 산정이나 소유 현황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고지서를 받은 즉시 관할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억울한 세금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재산세는 단순한 세금 고지서가 아니라 우리 가게 살림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고지서를 받으면 계좌이체와 카드 결제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와 관련 절세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